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5월 12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시장이 정말 언제적에 상승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하락하고 또 오늘과 같이 급락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참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하나?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었는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거의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2550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코스피는 1.6%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환율을 보니까 1291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최근 10년 동안의 최고점이 1296원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고점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어쨌든 10년의 전고점까지 올라왔던 만큼 이제는 조금은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주식시장이 안정화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은 무려 3.8%의 급락이 나왔어요.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큰 폭락이 나왔고 특히 코스닥 대형주들이 오늘 급락을 부추겼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코스피 내에서는 기아, KB금융, 신한지주, 금융주의 강세가 돋보였던 것 같고 기아차가 굉장히 선방을 보여주었죠. 제가 어제 몇 가지 기사를 살펴보니까 사실 환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에는 이게 큰 도움으로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00원 증가할 때마다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조 단위 이상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견조한 실적과 함께 이런 부분에 따른 이익 개선, 그런 것도 하나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 HLB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폭락이 나왔어요. 적게 하락한 것이 3%, 대체적으로 6%대, CJENM은 12%의 폭락이 나왔죠. 참 살벌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오늘도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2,800억, 1,500억 그렇게 많은 규모의 순매도라고는 볼 순 없어요. 과거였다면 이 정도의 순매도였다면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최근에는 매수하는 주체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매도해도 주가가 크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관은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그렇게 큰 규모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4% 가까운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확실히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되었고 밑에서 매수하려는 주체가 없다. 그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카카오도 오늘 급락이 나왔었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8만원대도 거의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왔네요. 자, 반대로 기아는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외국인만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하루였는데 저는 오전장의 흐름을 보면서 내심 오후장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계속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 그런 점들이 오늘의 주가의 상승을 방해했었던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HMM, 기아, 우리금융지주, KT, HLB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펜오션, HMM,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어제도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3.1% 하락이 나왔고 누가 봐도 추세가 역배열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1.6% 하락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1%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제가 어제 저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발표 시간이 9시 30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는 기대감으로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1.5%였나? 아마 그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약 10분 전쯤에 9시 20분에 발표가 되었고, 그때부터 나스닥 선물 지수하고 10시 30분에 미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스타트는 좋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고 상승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나왔던 이유가, 자, 어제 발표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8.3%의 발표가 나왔어요. 일단은 2020년 11월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전만 봤을 때는 피크를 찍었나?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예측치를 무려 0.2%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줌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제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 영향을 국내 시장까지도 미치고 있죠. 자, 그런데 의외로 유럽 증시 있죠. 어제 독일 지수가 2%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었어요. 사실 국내하고 미국 시장은 시차 때문에 겹치는 시간대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시간대가 존재를 해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급락하게 된다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의외로 미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도 계속 상승폭을 키워갔었고 결국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독일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적인 시장이 다 큰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미국 시장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 시가총액의 약 60% 이상이 미국 시장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미국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방향성, 이와 관련된 뉴스를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장 기사를 몇 개 보면 나스닥으로 조금 길게 볼게요. 자, 이 당시죠. 어떤 기사는 지금의 미국 시장이 지난 2000년대 IT 버블보다도 거품이 훨씬 심하게 끼어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폭락의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런 기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었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내 시장을 놓고 본다면, 자, 월봉으로 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257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초, 이 당시 고점대 매물대까지 내려온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정말로 급락이 나오고 또 2000년대 IT 버블보다 거품이 많이 끼어서 정말로 주가에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은 지금 시점에서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살펴보세요. 조금만 더 길게 볼까요? 자, 2000년부터 살펴보면 20년 동안의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만큼의 큰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단순히 미국 시장이 계속 빠지게 된다면 국내 시장도 계속 하염없이 빠질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주가의 흐름을 예상해 볼 때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하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0년이 되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를 했었고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증가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과연 지금의 시장이 하염없이 2400, 2300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제가 요즘에 이 자료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코스피의 한 해 평균 PER을 나타낸 것이고 아래는 코스피 200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2020년대 이때만 한 차례 과도하게 PER이 증가를 했었고 대체적으로 평균치를 10년간 내봤을 때 15.5배, 그리고 코스피 200은 14.2배였습니다. 자, 만약에 2020년을 제외했다면 코스피는 14배가 나왔고 코스피 200은 12.8배. 이게 지난 10년간의 평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위치가 여기라고 하면, 물론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고 정말로 지금이 바닥이어서 내일부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자, 여기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PER을 볼 수 있는 화면을 찾았는데 키움에서 3716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서 코스피를 클릭하고 조회를 누르면, 자, 여기 코스피 보이죠? 지금 현재 실시간 PER이 10.7배이고 코스피 200은 10배가 채 안 되는 9.5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이 10.7배이고 코스피 200은 9.5배였죠. 자, 10년 동안에 한번 비교해보세요. 철저하게 저평가 구간이고, 또 제가 여기 하나 공식을 나타냈어요. 지금 PER에 나타내는 공식인데, PER이라는 것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에요. 여기 주당 순이익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익을 한 주로 나눈 값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는 주가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견조하다면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PER도 하락할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주가는 견조한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쪼그라든다면 그때는 PER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조금 나쁜 경우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것은 여기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익이 떨어질 수가 있는지 그거를 유심 있게 봐야 되는데, 자, 어제자 나온 기사를 보면 코스피에 유일하게 한국전력을 제외하게 된다면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은 15%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있고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얽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유가도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적자폭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전력을 포함시켰다면 그래도 작년 대비 9.6% 증가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을 제외함에 따라서 15% 증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평균 PER이 10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저평가 구간이고, 또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던 급락이 나오던 미국 시장이 아무리 주구장창 빠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상승폭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처럼 매일같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게 저의 생각이 있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미국 증시에 비해서도 크게 상승한 측면도 없고, 또 평균 PER, 지난 10년간의 평균 PER을 봤을 때 지금이 철저히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사를 보여드렸죠.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ER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PER이 다시 원상복귀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측치보다 높은 CPI 발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시장을 다시 한번 눌렀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전달보다는 조금 꺾인 것을 보여주었고, 다음 달 CPI 발표 때 그때도 조금이라도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제는 정말로 피크를 찍었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오히려 주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주가는 떨어져도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 홀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씩 길게 텀을 두고 평단가를 조금씩 낮춰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만큼은 솔직히 반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라야 3분기, 늦어도 4분기쯤, 그때쯤이면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이 다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하락한다면 충분히 3, 4분기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어렵겠지만 그런 생각과 함께 시장에 임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